자, 다음은 아니 이거 힐링하고 가요. 요거는 하고 갑시다. 요거 하고 요것만 갑시다. 할 거 요거까지만 많으니까 시간 있으니까. 자, 요즘 이제 거의 이 정도 되면 신사임당 수준으로 네, 내조에 대한 어떤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화영 부지사 부인이 지금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이화영 부지사를 협박하고 딜을 걸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네. MBC에 제보했습니다. 네,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부인이 MBC에 입장문을 보냈는데요. 검찰이 남편에게 구속 만기 시점인 10월에 불구속 상태로 나오게 해주겠다면서 지속적으로 회유하고 협박했다고 전했습니다. 또 거짓 증언도 강요를 했는데요. 법인카드를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아닌 여비서에게 줬다고 김성태가 진술을 하게 해서 뇌물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혐의를 바꿔주고 그 대가로 이재명 대표의 대북 대납 사건을 거짓 진술하라는 딜을 했다고 합니다. 야, 이게 근데 보면 진짜... 이거 옛날에 많이 하던 짓 아니야, 이거? 많이 하던 짓이죠. 유동규한테도 이거 하는 거잖아, 그렇죠. 거의. 근데 진짜 부인이 너무 대단하시네요. 예. 그래서 아이씨, 양아치 새끼. 편지를 쓰면서 여보 고생하는 거 아는데 당신 힘내라 이런 얘기도 해요.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검찰이 이따위 딜을 통해 가지고 이 이재명 대표를 못 엮게 되면 이 역풍이 상당한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 전에 뭐 대장동으로 했다가 무슨 법인카드로 했다가 무슨 또 뭐야 무슨 어디야 또 땅 또 다른데 했다가 백현동 아무것도 했다가 안 나오잖아. 그러니까 성남 이것까지 FC 하는 거 했다가 아니에요. 이제 다 했다가 제가 우리가 늘 예상했죠. 마지막은 정복이 될 것이다. 네, 이게 끝인 거죠. 그래서 이제 쌍방울로 몰고 가는데 이 쌍방울을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김성태의 진술을 번복시켜가지고 지금 이걸 엮으려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김성태는 애초부터 이재명과 관계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김성태의 진술을 바꾼 거는 김성태하고 연결고리를 갖고 김성태가 하고 있었던 주가 조작에 대한 문제를 파묻어주는 걸로 딜을 친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쌍방울 안에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던 윤석열계 변호사들이 법률 고문으로 아주 득식을 하잖아요. 그 10몇 명이더만, 13명인가 그렇더만. 근데 걔네들이 쌍방울 회장을 보호해가지고 얘를 빼주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검찰하고 딜로 갈 수 있는 건데 이재명을 엮는 거는 또 다른 문제란 말이야. 즉 김성태 혼자서 이재명하고 내가 그 딜을 쳤다라고 하기에는 둘이 접점이 없어요. 접점이. 만난 적도 없고 중간에 연결고리를 해준 사람이 없단 말이야.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화영 부지사를 조지는 거예요. 근데 이화영 부지사 잘했다는 건 아니야. 쌍방울한테서 법카를 받아서 2억을 썼대. 근데 이제 왜 부지사가 개인 기업에 돈을 받아 썼겠느냐, 그리고 둘이 무슨 딜이 있었겠느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만큼은 엄밀한 뇌물이고 범법 행위가 맞아요. 근데 이 사람을 계속 닥달아서 조지면서 자기 전결로 해갖고 쌍방울이랑 거래를 한 건데, 이게 자기 권한을 가지고 쌍방울 대북 사업을 봐주거나 도와준다는 전제하에서 아마 이 카드를 썼던 것 같은데, 이거를 이제 뇌물죄로 안 하고, 왜냐면 카드를 내가 쓴 게 아니고 비서가 쓴 거다라고 하면서, 그 비서가 쓴 걸로 인해갖고 받은 거는 정치자금법, 일종의 기부법 같은, 이게 정치자금 기부법으로 바꿔서 돌려주겠다는 거야. 그렇게 되면 일단 자기를 위해서 쓴 게 아니야.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쓴 거니까 이 목적에 의해서 쓰여진 비용이 되면 그 정치적 목적을 공유하는 사람 내지는 그거에 위에 있는 윗선으로 몰고 갈 수 있게끔 이걸 해주겠다는 거거든. 그래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단어는 딱 하나예요. 이재명이 알고 있었다. 이재명이 요구를 해서 쌍방울이 돈을 붙여줬다는 거거든. 근데 이게 어떤 정황을 보더라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. 5년, 10년 후에 480억 줄게라고 약정했다는 거랑 더 똑같은 거야. 아니, 더 심한 거지. 북한한테서 뭐 컨펌을 받았어? 검찰이?
증거가 있어? 아무것도 없고 이거 증언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결국. 증언 바꾸면 된다는 거잖아요 결국에. 결국 이 증언이 있었을 당시에 이게 제대로 된 검찰이면 800만 불을 현금으로 빼내간 행위, 그걸 북한에 준 행위를 갖고 외환거래법이나 아니면 지금 국가보안법 안에 이적행위법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매우 중대하게 다스려야 될 큰 범죄인 건가요? 범죄인 건이에요. 돈을 줬다는 자체가. 근데 그 얘기를 자신 있게 부정하면 모르는 거 아니야. 나 그런 거 준 적 없는데 그럼 현찰로 줬으니 무슨 증거가 있냐고. 뭐 영수증 써줬을 것도 아니고, 그 영수증 휘발돼 갖고 지워지지도 않을 거니까. 그럼 결과적으로 그러한 중대를 지가 자백해 가면서 이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 건으로는 안 건드리겠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라는 거지. 근데 아무튼 이 상황에서 그랬나 봐요. 이제 원하는 대로만 해주면 정치자금법으로 해서 불기소 처리하고 추석 때 내보내줄게. 지금 거의 10개월을 지금 저렇게 갇혀있는 그 독방에서 갇혀서 취조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. 이거 말도 안 되는 10개월 이 죄 판결 받은 것도 아닌데 잡아놓고 있는 거잖아. 그렇지. 재판은 질질 끌면서. 세상에. 그래서 회유가 될 수 있습니다만 이제 말을 들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. 야, 일단 네가 했다 그래. 그러면 2심에 가서 번복하면 없는 걸로 돼. 라는 식인 거지. 근데 이 나라 법원은 번복을 해도 증인이나 당사자가 번복을 해도 아니야 그때 말한 게 맞지 지금 네가 하는 말은 나는 못 믿어 그래갖고 끝까지 엮는단 말이야. 그러니까 아예 첫 발을 안 떼야 돼요 검찰이랑 딜을 하는 데서는.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거 원래 이거 형량 딜 안 되는 겁니다. 맞아요. 이거 불법이에요 이거. 미국에서는 형량 딜이 더 가능하지. 안 되죠 우리나라는. 네. 근데 이러한 짓거리들을 대놓고 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지금 쌍방울 때문에 잡혀간 거 아니야. 사실은 쌍방울하고 지금 이화영 부지사하고의 싸움인 거거든. 뇌물죄가 되느냐, 정치자금법이 되느냐의 문제는. 근데 그쪽에 사회이사 하던 놈을 변호사로 집어넣어가지고. 그러니까요. 진술을 바꾸려고 회유를 했었다는 거 아니야. 회유를 시도했고, 거기에 거의 넘어가서 그렇게 할 뻔했다는 거 아니야. 그래서 사실 부인이 변호사 해임을 했는데 법정에서 아니 저는 와이프하고 생각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부인이 접견도 안 되니까 정신 차려 그 새끼 쌍방울 사회이사야 물론 이렇게 직접 얘기 안 했습니다만 이런 내용을 폭로함으로써 이화영이 그래? 그럼 나 지금 그동안 나 지금 이용당한 거야? 얼르고 달래고 하면서 검찰은 얼르고 변호인은 달래고 하면서 빼준다고 하더니 이게 그 내용이었어?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얘기가 되고 난 이후에는 면회도 안 되고 편지도 안 되고 아예 볼 수가 없다는 거야. 그러니까 부인이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. 사실은 지금까지 보면 유동규가 그렇게 나와가지고 말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검찰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인간적으로 대해줬대잖아 검찰이. 예. 협박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대해줘가지고 마음이 동한 건데 그 내막을 파보니까 지금 사실혼 관계인 그 내연녀가 공범으로 이제 엮여 있으니까 어떻게 오빠 나도 들어가면 안 되잖아. 나 들어가기 싫어. 오빠가 돼야지.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. 그럼 이제 검찰이 이화영 부인을 또 치겠네. 그러니까.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부인을 걸만한 게 없을 것 같은 게 뭐냐면 있어요 지금 부인하고 자식하고 그 이화영 관계된 회사에서 뭐 근무 알바 뭐 이런 거를 잠깐 한 적이 있는데 이걸 또 뇌물의 일종으로 엮어가지고 조사 중이더라고. 그러니까 그걸 또 협박을 하겠지만 중요한 건 부인은 지금 아니 걸려면 걸어봐. 걸려면 걸어봐.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부인이 지금 중심을 잘 잡아주고 계시다는 거죠. 그러니까 부인이 진짜 다행이다. 대단하신 겁니다.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. 역사에 죄를 짓지 말라잖아. 근데 사실 이화영 씨가 해유가 됐나 봐.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면회 갔을 때 이화영 씨가 자기 추석 때 나올지도 모른다고 얘기해버렸대. 그러니까 나온다는 거잖아요. 그러면 검찰이 원하는 말을 해준다는 소리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다시 뒤엎어버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 야 이씨 1년이 넘게 기획을 해갖고 지금 마무리만 치면 되는데 10월 전에 이재명 구속시켜야 되는데 지금
구속영장 쳐야 되는데 이거 뭐 하는 짓이야? 너 이왕 이거 똑바로 대로 못 잡아. 그래서 지금 얼마나 더 추가로 고초를 겪고 계실지 알 수가 없다는 거야. 국회의원들이 면회를 갔는데 조사 중이라고 면담을 안 시켜준대잖아. 수사 중이라. 그리고 더더욱 가관인 거는 그러고 갔다고. 그리고 면담하러 만나지도 못했는데, 개입이라고. 정치 개입이라고. 이런 사법부를 그걸 또 협박했다고. 그걸 우리가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죠? 그거 그대로 받아 써주는 기레기들 천지라는 거예요. 그러면 또 모르는 사람들은 다 민주당 의원들이 가서 개입했네 이러고 또 받아들인다고. 심지어 한들 그 얘기도 했어요. 구치소에서 들어 누웠다고. 왜 거기 가서 들어 눕겠어? 국회의원 시기나 돼서 면회 신청했으면 그 면회 안 받아주면 그냥 오지. 면회 시켜줘! 그리고 거기 들어 눕겠어? 침 뱉을 거야 오줌 쌀 거야 하는 송 작가님하고 같은 레벨로 보지 마시라고요. 그거 안 통하더라고 요새. 옛날에는 통했는데 요새 잘 안 통해. 그 옛날이 언제적 옛날인가요? 구겨울 때. 예. 네, 자, 아무튼 여기까지. 이 정도로 검찰이 계속 몰리고 있다. 그리고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이거 뭐 바꾼들 법정에서 이걸 진술한들 이재명 대표 구속 못 시킨다. 억지다. 지금까지 밝혀진 건 그거예요.